문제는 채권자 목록에 채권자 추가를 하지 않는 경우인데요. 이때는 면책의 효과가 안 나타나요. 내가 A, B, C, D, E 5개의 채권사에 1000만 원씩의 채권이 있어요. 이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들어갔는데 채권자 목록에 A, B, C, D만 넣고 실수로 E는 빠뜨린 거예요. 그럼 면책까지 받아도 E라는 채권사는 나에게 소송을 제기해서 1000만 원의 채권, 거기에 지연이자까지 한 채권을 다 받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.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갚을 필요가 없는데 신용보증기금한테 갚을 필요도 당연히 없는 것이다. 최근에 좀 유의미한 대법원 판례가 있으시죠? 네,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또 따끈따끈한 새로운 판례가 나와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. 개인회생제도와 일반회생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 개인회생제도는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의 채권에 대해서만 면책의 효과를 누립니다. 채권자 목록에 빠뜨린 게 있다면 면책을 못 받아요. 그런데 일반회생은 그것과 상관없이 면책을 받습니다.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 목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. 얼마나 중요하면은 저희도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은 빠짐없이 채권자를 다 기억해서 적어달라고 합니다. 저희라고 찾을 수 있는 특별한 방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. 우리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찾을 수가 있지 일률적으로 그걸 다 찾는 방법은 없습니다. 문제는 채권자 목록에 채권자 추가를 하지 않는 경우인데요. 이때는 면책의 효과가 안 나타나요. 내가 A, B, C, D, E 5개의 채권사에 1000만 원씩의 채권이 있어요. 이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들어갔는데 채권자 목록에 A, B, C, D만 넣고 실수로 E는 빠뜨린 거예요. 그럼 면책까지 받아도 E라는 채권사는 나에게 소송을 제기해서 1000만 원의 채권, 거기에 지연이자까지 한 채권을 다 받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. 예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보통은 개인,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으면은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줍니다. 그리고 이 보증을 믿고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줘요. 이때 채무자가 이렇게 돈을 빌린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들어갔는데 실수로 채권자 목록에 금융기관은 넣었는데 연대보증을 선 신용보증기금은 추가하지 않은 거예요. 이 상태에서 신용보증기금은 면책의 효과가 자신에게 오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후에 금융기관이 우선적으로는 채무자에게 청구를 했지만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신용보증기금에 청구를 한 거죠.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이 그 돈을 갚았어요. 갚으면 신용보증기금은 손해를 보잖아요. 그 돈을 기본적으로 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행공고 결정이라는 게 내려졌어요. 이행공고 결정은 원고가 이긴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결정이에요. 그리고 그 결정을 받은 다음에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. 면책되는 채권을 갚고서 그 구상권을 나한테 행사하는 거는 부당하다. 왜냐면 당신이 안 갚아도 되는데 임의로 갚아서 내가 책임을 지게 된 건 아니냐라는 내용으로 이의를 제기해서 사건이 진행된 거예요. 대법원에서의 결론은 갚을 필요 없다. 채무자는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행사에 대한 돈을 갚을 필요 없고 애초에 이 신용보증기금도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. 지금은 이런 사례가 많아서 이런 문제가 안 벌어지고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. 어떤 내용이 실려 있냐면 채권자 목록에 연대보증이나 보증인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보증인에 대한 채무는 당연히 면책된다라고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데 이 사건은 2012년도 사건이에요. 아직 개인회생제도가 공식적으로 시행이 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서 신용보증금에서도 그런 게 좀 헷갈렸나 봐요. 지금은 신용보증기금이 이렇게 갚는 일은 없습니다. 그때는 갚았고 그로 인해서 소송이 10년 넘게 대법원까지 해서 13년 만에 판결이 났는데 갚을 필요 없는 걸로 결론이 난 거죠. 이때 제가 살펴보고 싶은 거는 법의 논리예요. 이 대법원의 논리가 중요한데 세 가지의 큰 논리가 있었습니다. 첫 번째는 경제적 실질의 동일성.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로 취득한 구상금 채권은 실질적으로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원래 채권과 동일하다.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갚을 필요가 없는데 신용보증기금한테 갚을 필요도 당연히 없는 것이다. 이게 첫 번째 경제적 실질의 동일성이라는 근거였고요. 두 번째로는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는 거였어요. 보증인이 목록에 포함되었더라도 변제계획이 인가된 후에는 이 보증인은 변제계획에 따라 감축된 금액만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.
결과적으로 그 금액만 받게 되었으니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. 마지막 세 번째로는 형평성과 신뢰 보호입니다. 채무자로서는 변제 계획을 완료하고 면책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채무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뒤늦게 신용보증금이 와서 내가 구상권 행사라니까 돈을 주십시오 하는 거는 형평성을 위반하고 신뢰 보호를 깬다는 거지. 세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법원은 그러한 구상금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가 갚을 필요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. 굉장히 합당한 판결이고 실제로 실무에서도 이 판결에 따라 이미 많은 사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, 댓글 부탁드립니다.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.